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세습과 교회의 재산 횡령 문제는 교회의 공공성이 훼손됐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교회와 연합기관의 사유화 문제, 대책은 없는 것일까요?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는 자신의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교회의 세습으로 교회 세습 문제가 공론화됐고 뒤이어 세습을 하는 교회들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목동 제자교회 정삼진 목사는 교회 돈 32억 원을 횡령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기독교 사학으로 알려진 연세대학교도 정관 개정 사태로 방우영 이사장의 사유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관 개정을 통해 기독교 교단 파송 이사를 대폭 축소했고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건화기념이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밖에도 연합기관의 금권 선거와 성직 매매 등 한국교회 곳곳은 사유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 한국크리스천 기자협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기독교의 사유화는 공공성 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공공성이 무너진 교회 안에는 사유화가 문제이고 이런 사유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연합기관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관에 파송된 이사들이 교단이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한국교회 위기를 제왕적 목회 현상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향성을 잃은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이 물질 만능주의를 불러왔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목사직 세습 등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개척자들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제왕적 목회를 하게 되지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교회의 물질적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정 목사는 대형교회 분립개척운동, 작은 교회 살리는 운동을 실천한다면 목회자의 초심은 물론 교인들에게도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와 연합기관은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유의 개념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라는 설명입니다. 먼저 교회 소유에 대한 의식의 급진적 재구성 혹은 재사유가 필요하다. 교회는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다시 신뢰를 얻고 교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교회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공공의식의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편 금권 선거와 흑색 선전 등으로 몸살을 앓아온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선거 풍토를 바꾸기 위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교단 선거법 모범안 마련과 개정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원 선거가 치러지는 정기총회를 앞두면 각 교단마다 금권 선거,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혼탁한 선거 문화를 쇄신하기 위해 교단마다 순회 공청회를 개최하고 심지어 선거제도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그 원인을 교단 선거법의 불법 선거 규정 조항과 처벌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아예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윤실은 금권 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 교단 선거법의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교단 선거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든 되기만 하면 1년 지나서 자기 임기는 지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윤실은 이 운동의 첫 사업으로 우선 교단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 부정방지법, 정치자금법과 같은 사회선거법을 교단 상황과 연계해 비교 연구하고 타당성 있는 교단선거법 모범안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교계선거 특성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단 임원 선거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방식과 절차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 권징 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정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교단 상황을 전하며 개정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원 선출자의 지나친 재정 부담금, 금권선거 차단을 위한 교단 역할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방법만 제비뽑기로 바뀌었지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돈이 없으면 총회 임원으로 봉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선거가 진행되는 진행 관리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 불법이나 부정선거를 감시하거나 처벌하는 기능은 거의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훈실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각 교단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7월에서 8월 중에는 교단 총대들 외에 일반 교인들도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대중운동 방안을 강구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 최종안은 오는 9월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훈실은 조문 하나하나 만드는 데 치중하기보다 교단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마련한다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각오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고리 핵발전소 1호기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창조 질서를 보전하는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YWCA는 성명을 통해 고리 핵발전소 1호기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 원전이라며 지난 2월에는 12분 동안 전원 공급이 완전 중단되는 사태를 빚어 충격을 안겨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수명을 다한 고리 핵발전소 1호기의 폐쇄를 요구했으나 최근 재가동이 승인됐다며 안전에 대한 염원과 소망을 저버리는 처사이자 생명을 담보로 한 어리석은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한국 YWCA는 핵 발전이 완벽하게 관리될 수 없고 작은 실수로도 엄청난 재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사고,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 작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이루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YWCA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핵에 반대한다며 고리 핵 발전소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노후한 핵 발전소를 폐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고리 핵 발전소 5, 6호기의 건설 중단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 배례와 교회연합이 BWA 세계 침례교 연맹에 가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BWA가 이들의 가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한 관계자는 4일 개막해 칠레에서 진행된 BWA 상임위원회의 참석자의 말을 빌어 BWA 상임위가 베레아 측의 회원 가입 결의를 9개월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임위 회의에 앞서 기침총회는 지난달 미국 BWA 사무국에 교단 인사를 파견해 교단의 베레아 측에 대한 이단 결의 등의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기침총회는 조만간 임원회를 다시 열어 9개월 후에 있을 회원 가입 논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베레아와 관련된 이단 연구와 총회 결의 등을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이자 유엔 대사를 지낸 앤드류 영이 C채널을 방문하고 한반도 평화와 WCC 제10차 총회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앤드류 영은 C채널 허미숙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대학 시절 한국전쟁 참전을 희망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며 남북의 평화 통일을 원하는 한민족의 바람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더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앤드류 영은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앤드류 영은 WCC 총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임에 틀림없다며 이 일을 계기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 여러 국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앤드류 영은 지난 1932년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출생했으며 신학을 전공하고 남부의 흑인 목사로 흑인들의 인권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와 함께 남부 그리스도교 지도자 회의를 이끌었으며 국회에도 진출해 전쟁 억제와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힘썼습니다. 특히 카터 대통령 시절에는 유엔 대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동아프리카 식량 위기 긴급 구호령이 발령된 지 1년이 지났지만 1,300만 명의 아동과 주민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되는 가뭄과 분쟁, 국제사회의 무관심, 저조한 기금 모금 때문이라고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 더 칠드런이 밝혔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6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식량 위기로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거나 급성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심각한 긴급구호 상황인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이브 더 칠드런은 단체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지난 1년간 동아프리카 지역에 식량, 식수, 보건,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보호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긴급구호 활동을 벌여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아프리카 전역에 도움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말리아의 경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수량 부족과 곡물 수확량 감소로 주민 140만 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에는 지역 분쟁도 증가해 많은 가족들이 집과 가축을 버리고 난민 캠프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 입항한 전 세계 150여 개국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한국외항선교회가 법인 설립 38주년을 기념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는 엘리야를 떠나보낸 후 상심했던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온전히 사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외항선교회도 성령의 뜻을 구하며 선교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기만 상임회장은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선교회가 38주년을 맞게 됐다며 선교회를 위해 후원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세 차례 외항선교회 파송선교사로 활동해온 김창환 박사가 사무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편 외항선교회는 1974년 창립 이래 6,300여 척 선박에 승선해 139만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52,600명의 결신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또 외항선교회가 파송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는 18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1986년 이래 금지해온 고래잡이 활동을 내년부터 재개한다고 국제포경위원회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이에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고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내가 만드는 생명, 정의, 평화, 이야기라는 주제로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며 대상 한 팀에게는 상금 200만 원, 금상 두 팀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총회 전도정책 포럼을 열어 차세대 전도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일학교 학생이 1987년 50%에서 2004년 27%로 감소했다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교와 교사 멘토링 훈련 등을 통해 주일학교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아 대책이 식수 개발 캠페인 1리터의 생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리터는 아프리카 빈곤 국가 아이들이 하루 동안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로 기아 대책은 10,000원을 기부하면 수도와 위생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깨끗한 물을 선물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남과 제주에서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지만 그친 후에는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서해와 남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치는 곳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19도, 대전 2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 30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남해는 2.5m, 서해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화요일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 시작돼 수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견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